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40대 간호사 일을 하는 돌싱 여자예요. 여러분들은 미신을 얼마나 믿으시나요? 저는 짧았지만 악몽 같은 시집살이로 미신 혹은 점괘라면 아주 치가 떨리는 사람이에요. 오늘은 그 미신 때문에 끝나버린 제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와 남편은 안과에서 처음 만났어요. 남편은 눈다래끼가 많이 심해져서 한쪽 눈을 거의 뜨지 못할 상태로 저희 병원에 왔는데 딱 봐도 어지간히 참다가 도저히 어쩌지 못해 병원에 온 듯 보였어요. 남편이 병원에 왔던 시간은 한가한 오후 때였고 그래서 바쁘지 않았던 저는 대충 남편의 성격을 봐서 조금 나아지는 것 같으면 병원에 오지 않을 것 같아 남편에게 주의사항을 아주 차근차근 친절하게 일러주었어요. 당분간은 술 드시면 안 돼요. 많이 부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원래 다래끼는 피로가 풀리거나 관리만 잘해도 많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가급적 손이나 다른 걸로는 눈 만지지 마시고 약 꼭 잘 챙겨 드세요. 간호사가 환자한테 친절한 건 당연한 거니까 별 생각 없었는데 근데 이 남자는 제 예상 밖으로 다음날 상태가 더 나빠져서는 저희 병원에 다시 왔어요. 보통은 이런 일이 없기에 저는 너무 놀랐고 남편은 놀란 저에게 이상하게도 쑥스러운 듯 웃어 보였어요. 순간 이상한 촉이 느껴졌고 알고 보니 이 남자는 저의 친절한 모습에 홀딱 반해서 그날 밤 다시 병원을 오기 위해 제가 하지 말라는 짓은 다 했더라고요. 저는 조금은 극단적인 남편의 모습에 처음엔 당연히 비호감이었지만 근 1년 동안 한결같이 저만 바라보며 제 마음을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남편에게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남편의 마음을 받아주고 본격적으로 연애가 시작되니 남편은 저에게 하늘의 별도 따다 줄 것처럼 정말 저에게 잘해주었고 주변 친구나 병원 간호사 동료들은 그런 남편을 보고 저에게 마치 서로 짝이라도 한 듯 이렇게 말했어요. 여자는 아무리 그래도 나 좋다는 남자 만나야 행복해. 나 봐. 우리 채원이 아빠 내 한마디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니까. 내 주변에 지가 좋다는 남자 만나다 상처받고 연애 못하는 애 여럿 있다. 은지 넌 무조건 너 좋다고 하는 그 남자 잡아. 그 즈음이었어요. 당시 유행하던 독감에 걸린 저는 병원 출근도 하지 못하고 고열과 근육통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남편은 만사 다 제쳐두고 저를 간호하러 왔더라고요. 그때 당시 저는 지방에서 홀로 올라와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남편의 지극정성한 모습에 저는 주변 사람들 말처럼 나를 이렇게 끔찍이도 생각하는 이 남자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 그랬나요? 결혼은 타이밍이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 저와 남편은 그 타이밍이라는 것이 맞았던 것 같아요. 남편은 당시 시부모님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간호사 며느리 본다고 시부모님이 모두 저를 참 많이 반겨주셔서 결혼해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낼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조금 이상하게 예비 시어머니는 초면인 저에게 태어난 시가 몇 시인지 혈액형은 뭐고 태몽은 뭐였는지 등 조금은 특이한 것들을 아주 심하게 궁금해 하시더군요. 나중에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남편은 걱정이 되었는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엄마가 안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미신이나 점 보는 걸 꽤 좋아해. 남편은 기독교 신자인 제가 거부감을 보일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전 그건 뭐 흔히 그 연세 어른들이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해 가볍게 넘겼어요. 제가 아무리 천주교 신자라 하지만 제가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좋아서 하시는 건데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저의 생각은 결혼식을 무사히 마치고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공항으로 향할 때부터 깨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결혼식 이후 그 미신과 점 때문에 슬슬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계셨거든요. 첫날 밤은 꼭 자정을 넘기고 보내라. 내가 믿는 백도사님이 니들 첫날 밤은 꼭 결혼식 다음날 좋다고 하셨어. 그리고 이거 첫날 밤 치르고 베개 밑에 넣고 자라. 다 니들 좋으라고 내가 챙기는 거니까 꼭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럼 잘 다녀오느라. 시어머니는 제 손에 부적이 든 봉투를 주시며 신신당부하셨어요. 남들 눈엔 신혼여행 가는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용돈이라도 주는 줄 알았겠지만 저는 부적이 든 이 봉투를 받아들고 애써 웃는 얼굴로 그 자리를 떠나야 했어요. 남편은 제가 받아온 부적을 보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내가 말했잖아. 우리 엄마 미신 좋아한다고. 그냥 공항에 가다가 적당히 버려. 라더군요. 저는 남편 말대로 그냥 버릴까 하다가 다 니들 좋으라고 내가 챙기는 거야. 라고 하셨던 시어머니 생각에 차마 몰래 버릴 순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어려운 일도 아닌데 라고 저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 첫 단추가 잘못이었을까요? 당신의 말을 잘 듣는 며느리가 좋으셨는지 이후 시어머니는 풍수지리에 맞는 인테리어라며 제가 이미 다 꾸며놓은 신혼집을 당신 손으로 싹 다 바꿔 놓으셨고 안방 벽에는 날짜별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대형 달력까지 떡하니 걸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달력 동그라미 아래는 이제 막 신혼인 제가 보기에 나 뜨겁게 부부관계하는 날이라고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저는 제 의도와 상관없이 달라진 신혼집을 보며 계속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어요. 남편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제 상태를 감지했는지 얼른 자기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고 시어머니에게 화를 냈어요. 엄마, 도대체 왜 여기까지 와서 엄마 마음대로 해집고 가? 여긴 우리 집이잖아. 장가가면 넌 남이니? 우리 집 같은 소리 하네. 엄마가 다 니들 좋으라고 해놓은 거잖아. 나쁜 건 들어오지 말고 좋은 기운만 받으라고 애써 꾸며줬더니 잔말 말고 이따 저녁 때 저녁 먹으러 와. 끊는다. 그때 예감했어요. 시어머니의 맹목적인 미신사랑은 곧 제 생활도 침범할 거라는 것을요. 저는 이대로 가면 골치 아파질 것 같다는 생각에 이제 갓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저는 집에 가지 않고 남편만 시댁에 보냈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제가 도리도 모르는 괘씸한 며느리라며 그날 남편을 집에 보내지 않으시지 뭐예요. 보내지 않은 시어머니와 안 보낸다고 오지 않은 남편에게 저는 화가 났어요. 그 느낌은 마치 소박을 맞은 듯한 기분이었거든요. 저는 마침 저희 부부가 혼인신고 전이라는 것이 떠올랐고 남편에게 바로 지금 당장 오지 않으면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남편은 메시지를 확인했는지 30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신혼집으로 헐레벌떡 돌아왔어요. 저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또 화가 나서 이렇게 따졌죠. 어떻게 신혼여행 다녀와서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집에 안 올 수 있어? 그야 일 크게 안 만들려고 그랬지. 내가 계속 말했잖아. 우리 엄마 미신 좋아한다고. 엄마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몰라. 그거 일일이 상대하면 자기만 피곤하고 좋을 게 없어. 그래서 내 선에서 잘 끝내보려고 오늘은 그냥 맞춰드리려고 했지. 남편은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 난처한 듯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저대로 매사 일을 크게 만들지 않기 위해 시어머니를 맞춰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그날 밤 화가 쉽게 풀리지 않더라고요. 그날 이후 남편은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제 눈치 보는 남편 때문에 이번 한 번은 제가 접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희 결혼 생활은 출발부터 이상하게 삐걱거리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본격적으로 제 영역으로 미신의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이거 먹어라. 이게 아들 낳는 체질로 만들어준단다. 어머니, 이게 뭔데요? 건강원에서 지어온 거야. 설마
내가 너 못 먹는 걸 먹으라고 하겠니? 그러니까 이 안에 뭐가 들었냐고요, 어머니. 거참, 뭘 그렇게 따지길. 그냥 어른이 먹으라고 하면 네 하고 먹으면 돼. 어머니, 요즘 세상에 알레르기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아무거나 함부로 먹다가는 큰일 나요. 됐다, 먹지 마라. 기껏 지 생각해서 지어왔더니 너 아들만 못 낳아봐. 내가 가만 안 둔다. 우리 집은 손이 귀해서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해. 가만 안 둔다니. 저는 시어머니의 협박에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어요. 무서운 게 아니라 화가 나서요. 예전에야 아들 한다고 들었지만 전 그게 제 현실이 될 거라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혼자 열이 잔뜩 올라서 저희 집을 나가셨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친정 언니에게 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있었던 이야기를 하니 저희 언니도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돼서는 이렇게 말했죠. 네 시어머니 나중엔 제주도 돌하르방 가루도 가지고 오는 거 아니냐? 저는 언니의 그 말을 들으니 소름이 다 돋았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했죠. 어차피 아이 계획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했기에 이참에 아예 아이를 빨리 가져야겠다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했고 남편은 제 말에 좋아하는 눈치였어요. 그 후 저희 부부는 정말로 열심히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어요. 하지만 노력도 너무 지나치면 안 되는 건가요?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저희 부부에겐 기다리는 아이 소식은 감감무소식이었어요. 너무 그쪽으로만 치중해서 그래. 원래 임신이란 게 생각지도 못하다 하고 그러잖아. 그러고 보면 삼신할머니도 참 짓궂어. 이렇게 바라는데 얼른 예쁜 아기 하나 점지해주지. 함께 근무하는 동료 간호사 선배가 저를 위로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하지만 삼신할머니가 어쩌고 하는데 시어머니 생각이 나서 그 말도 듣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욱 확실한 방법을 찾기로 했어요. 다음날 남편과 시간을 맞춰 산부인과를 찾았고 이번에야말로 과학적으로 확률이 높은 방법을 시도하자고 결심했죠. 그런데 검사 결과는 너무나 믿기 어려웠어요. 글쎄, 저희 남편이 무정자증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결과를 듣게 되었던 거죠. 저도 저지만 남편은 검사 결과에 충격이 굉장히 컸어요. 남편을 위로하며 아이 없어도 괜찮으니 우리 앞으로도 지금처럼 둘이 재밌게 살자고 말했는데 그게 충격이 너무 크면 그런 말이 하나도 귀에 안 들리잖아요. 남편은 그 후 심한 우울증에 빠지고 말았어요. 시댁에선 당신 아들이 그런지도 모르고 계속 아들 하셨고 저는 안 되겠다 싶어 시어머니에게 따로 만나자고 이야기해서 남편의 검사 결과를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노발대발하시며 말도 안 된다. 그 의사 돌팔이 아니니? 어디 멀쩡한 남의 장손을 씨 없는 수박을 만들어. 됐다. 내가 당장 우리 백도사님 찾아가서 어찌된 영문인지 물어봐야겠어. 저는 시어머니를 만나기 전에 얼추 시어머니가 남편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실 확인을 백도사라는 사람을 찾아가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저는 그 자리에서 그야말로 얼음이 돼버렸죠. 그리고 그날 밤 시어머니는 저의 신혼집에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당장 내일 병원에 사표 쓰고 와라. 백도사님이 그러는데 네가 아픈 사람들 드나드는 병원 같은 데서 일을 해서 그렇단다. 그 아픈 사람들 기운이 너한테 딱 달라붙어서 우리 석호 기운까지 다 잡아먹어서 그렇대. 저는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어요. 제가 결혼 전 인사 갔을 땐 간호사 며느리 보게 됐다며 그렇게 좋아했으면서 이제와 아들의 불임 원인이 제 직업 때문이라고 하시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하필 그날은 남편이 부산으로 출장을 간 날이라 시어머니의 얼토당토하지 않은 말을 혼자 들어 더 억울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저는 최대한 예의를 갖춰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놀라신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예쁜 아이 낳고 싶었는데 이렇게 돼서 속상해요.
그런데 전 아이보다 석호 씨가 더 중요해요. 어머니가 이러면 이럴수록 석호 씨는 더 힘들 거예요. 저희 아이 없어도 어머니한테 효도하면서 잘 살게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얘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부부가 결혼을 해놓고 왜 애도 없이 살아? 내가 다 방법을 가지고 왔는데 너는 왜 딴소리하니? 잔말 말고 내일 당장 병원이나 그만두고 와. 그리고 앞으로는 이거 입어라. 시어머니는 저에게 어디서 나셨는지 여자 팬티 여러 장을 건네셨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이 속옷이 남이 입던 것 같이 보이는 거 있죠. 저는 순간 뇌리에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어머니, 설마 이거 남이 입던 거예요? 그래, 내가 수소문해서 우리 동네에서 아들만 4명 낳았다는 집에 가서 사왔다. 남이 입던 팬티를, 그것도 돈을 주고 사왔다는 시어머니 말에 저는 화가 났어요. 당연히 입을 것도 아니었지만 일방적으로 저에게 당신의 뜻에 따르라고 하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더는 참을 수 없더라고요. 어머니, 이런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미신 같은 거 믿는 건 괜찮은데 저한테까지 따르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기독교 신자고 이런 거 불쾌해요. 뭐? 불쾌해? 나는 네가 더 불쾌하다. 내가 말했지. 우리 집은 손이 귀해서 꼭 아들 낳아야 한다고. 옛날 같으면 나보다도 네가 속이 타고 애간장이 녹아야 할 일이라고. 어머니, 불임은 제가 아니라 어머니 아들이에요. 어머니 아들은 아들을커녕 딸도 못 낳아요. 저라고 애기 없이 사는 게 좋겠어요? 그래도 남편 기죽을까봐 저 괜찮은 척 하고 있는 거예요. 고양이 쥐 생각하네. 너도 애기 바라면 못할 건 뭐야? 내가 지금 뭐 그리 어려운 일 하래? 대화가 길어질수록 저는 시어머니와 소통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언성만 높아지고 속만 터져 나갔죠. 그날 이후 저는 시어머니에게 미신, 점 이런 건 모두 싫다고 딱 선을 그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집안에서 사람이 잘못 들어와서 대가 끊겼다고 말하시며 우겼고 그렇게 한참을 울다 당신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다음 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집안에 뒀던 시어머니의 미신 잔해들을 싹 다 치워버렸고 보란듯이 벽에 큰 십자가를 걸었어요. 남편은 자기가 없던 사이 저와 시어머니의 일을 듣고 이번엔 자기가 나서서 정리하겠다고 나서더라고요. 그렇게 모처럼 나서준 남편 덕에 저는 약 1달 정도 평온한 날을 보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평온도 잠시 시댁에 제사가 있었고 아무리 기독교 신자지만 제사가 있는 집에 시집을 왔으니 저는 당연히 제사 준비를 돕기 위해 오랜만에 시댁에 가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돕겠다고 온 저에게 찬바람이 쌩하니 불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사 준비를 도왔어요. 그런데 상을 다 차리고 본격적으로 제사가 시작되니 시어머니는 부정탄다면서 저보고 주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기껏 일은 다 하고 그런 취급을 받으니 저는 기분이 나빠 제사가 끝나자마자 뒷정리도 하지 않고 쌩하니 저희 집으로 왔어요. 나중에 남편이 집에 와서는 저는 기독교 신자라 제사 참여하지 말라고 한 건데 오해한 거 아니냐고 말했지만 어떤 말로도 제 기분을 나아지게는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시어머니에게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자 시어머니는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제가 일하는 병원으로 와 점심을 사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또 이번엔 뭘 가지고 사람 속을 뒤집으려고 그러나 생각했고 내키지 않는 얼굴로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는 식당에 들어갔는데 정말 뜻밖의 시어머니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그동안 너한테 너무했지. 미안하다. 그래도 네가 미워서 그런 건 아니야. 그냥 속상해서 나도 모르게 심술이 났나 봐. 지난번 제사도 그렇고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알겠지? 저는 시어머니가 이번엔 정말로 생각을 고쳐드셨나 했어요. 그래서 남편과는 헤어질 생각도 없으니 이번 일은 시어머니의 노력을 봐서 넘어가자고 생각했는데 너
이따 병원 끝나면 나랑 우리 백도사님 만나러 가지 않을래? 그분이 너를 꼭 한번 보고 싶다고 하시더구나. 아무래도 우리 집 일을 다 맡아서 기도해 주시니 너한테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 봐.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시어머니와 모처럼 감정을 풀려고 하는 타이밍에 재를 뿌리고 싶지 않아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그 백도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저는 그렇게 퇴근 후 시어머니와 문제의 백도사라는 사람을 만나러 갔어요. 물이 없어. 아들은 나무인데 물이 없다 보니 다 말랐잖아. 그래서 애기씨도 없는 거고 나중에 말라서 시름시름 마를 거야. 어머 도사님, 그럼 우리 석호는 어떡해요? 물이 많은 사주를 찾아. 그 사람이랑 가까이 지내면 자손도 보고 아들도 생기를 찾을 거야. 그리고 거기 며느리 그렇게 계속 나를 세우면 나중엔 그 날이 본인을 다치게 해. 성질 좀 죽이고 고분고분 살아. 칼이 무뎌져야 다른 가족들하고 어우러질 수 있어. 백도사라는 사람은 제 생각보다 훨씬 젊은 남자였고 저는 그 남자의 말에 당연히 기분이 나빠 상위에 있던 소금을 한 줌 잡아 그 면상에 뿌려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이 버러지만도 못한 사기꾼, 물 많은 사주를 찾으라니 지금 대놓고 다른 여자 찾으라는 거야? 얘, 너 제정신이니? 어디 도사님한테 언성을 높여? 시어머니는 제 행동에 화들짝 놀라 되려 저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기세를 등에 업은 백도사는 저를 노려보며 썩 꺼져. 동자님이 지금 노하셨다. 너의 그 오마무도함에 천벌을 내리실 거라고 하시고 있어. 당장 나가. 죄송해요. 제발 노여움을 푸세요. 제가 노여움만 푸신다면 뭐든 할게요. 어머니, 제발 정신 차리세요. 석호 씨한테 들으니 이런 식으로 이 사람한테 갖다 바친 돈도 상당하시던데 이거 다 과학적으로 근거 없는 거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은 들리지 않는 듯 보였고 연신 백도사한테 죄송하다며 고개를 몇 번이고 숙이셨어요. 그러면서 이게 다 제 잘못인 듯 저를 원망의 눈으로 보시는데 꼭 보자고 할 땐 언제고 저는 신당이라는 그 방을 한바탕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시어머니를 생각해서 참고 그 자리를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연신 앞에 도사와 보이지 않는 신에게 죄송하다고 빌고 또 빌며 나오지 않으셨고요. 저는 밖에서 시어머니를 기다렸어요. 마음 같아선 혼자 가고 싶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만 두고 가긴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끓였던 속을 애써 진정시키며 시어머니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가려는데도 시어머니는 나오지 않았고 저는 슬슬 걱정이 돼서 신당 안으로 다시 들어가 봤어요. 그러자 그 신당 안에선 야릇한 분위기가 흘러나왔고 두 사람의 대화하는 소리도 같이 들려왔어요. 저는 이상한 기분에 조심스럽게 신당 문을 열었어요. 그러자 두 사람은 그곳에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놀라 제 입을 틀어막고 뭐에 홀린 듯 동영상을 찍었어요. 자기 말대로 자기 며느리 보통 아니던데 자기 힘들겠어. 말도 말아요. 요즘 내가 쟤 때문에 속병이 다 날 것 같다니까요. 내가 다 낫게 해줄게. 자기는 앞으로도 나만 믿고 내 말만 들어. 전에 이야기한 기도값은 준비돼 가. 그럼요. 이미 다 준비했죠. 역시 우리 자기야. 이리 와. 아, 간지러워요, 도사님. 저는 떨리는 손을 애써 버티며 동영상을 찍었고 혹여 들키기라도 할까 재빨리 그곳을 나왔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며 저야말로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요. 거봐라. 네가 도사님한테 그렇게 버릇없이 구니까 아프지 않니? 너 이거 가서 싹싹 빌지 않으면 안 낫는다. 저는 시아버지 생신 때문에 시댁에 갔다가 시어머니의 낯뜨거운 모습에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 몰래 남편에게 하는 말을 듣고 저는 아픈 것도 다 잊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그래, 그 아가씨는 만나봤고 그 아가씨가 사주에 물이 많아. 너한테 좋아.
엄마, 그래도 이건 아니지. 은지 알면 나 이혼당해. 그러니까 몰래 잘 만나야지, 이 멍청아. 그러게, 내가 니들 사주 별로라고 했지? 엄마, 그만해요, 제발. 이건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럼 이대로 대 끊어지는 거 보라고? 네 아버지도 벌써 난리야. 니들 애기 소식 없다고. 치료받으면 확률은 낮아도. 치료 같은 소리 하네. 왜 멀쩡하다가 갑자기 불임이래? 이게 다 짝을 잘못 만나서 그래. 그럼 뭐 진짜 이혼이라도 하라고? 누가 이혼하래? 법적인 건 놔두고 그냥 궁합 잘 맞는 여자랑만 가끔 만나보라는 거지. 막혔던 게 뚫려야 애기 씨도 돌아온다잖아. 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더 이상은 들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소리를 깍 하고 질렀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물론 시아버지 생신 때문에 참석한 모든 친척들이 일제히 놀라 저를 쳐다봤어요. 자기야, 지금 뭐야? 그러니까 나 몰래 그 사주에 물이 많다는 여자를 만나고 다녔다고? 오해야. 그냥 차만 마셨어. 거길 가라고 한다고 정말 가냐, 이 등신아? 얘, 너 지금 누구한테 막말이야? 어머니야말로 미친 거 아니세요? 어떻게 결혼한 아들한테 다른 여자를 만나라고 하세요? 법적인 거는 놔두고 뒤에서 몰래 그 여자 만나라고요? 그러면 씨 없는 수박에 씨가 생긴대요? 그래, 생긴단다. 내가 자손을 위해서 뭘 못하겠니? 아, 그래서 거기서 그 짓까지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핸드폰에 저장해둔 동영상을 시어머니에게 보여줬어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남편과 시아버지는 경악을 금치 못했죠. 저는 남편에게 사주에 물이 없는 난 없어져 줄 테니 이혼하자고 했어요. 남편은 싹싹 빌었지만 이미 한번 느낀 배신감은 제 마음을 돌리지 못했어요. 결국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시아버지에게 그 동영상 때문에 위자료의 한 푼도 없이 이혼을 당하셨고요. 시아버지는 그러고도 성이 풀리지 않으셨는지 저를 찾아와 신당의 위치를 물으셨고 저는 기꺼이 그 신당으로 시아버님을 모시고 갔는데 그때 저는 처음으로 시아버지의 다른 면을 봤어요. 늘 허허하시며 점잖고 인자하기만 하시더니 그 백도사라는 남자의 멱살을 한 손에 들고 정말 바닥에 내리꽂더라고요. 그 와중에 백도사는 저에게 그렇듯 신이 노했다고 헛소리를 삑삑 했는데 시아버지는 그런 백도사에게 소금, 쌀 동전까지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을 백도사에게 던지고 신당을 그야말로 풍비박산 내놓으셨죠. 저는 이혼을 했음에도 그 모습에 속이 다 시원해졌어요. 나중에 백도사한테 소식을 들었는지 시어머니는 저를 찾아와 저 때문에 모든 것이 망가졌다고 끝까지 저를 원망하셨지만 저는 평생 그렇게 헛다리만 짚으시고 사시라고 말하고 아무런 미련도 없이 그 집과의 인연을 끊어버렸어요. 그 후 가끔 남편이 미안하다며 용서해달라고 찾아오기도 했지만 어쩌겠어요. 끝나버린 인연인 것을요. 저는 더 이상 힘들고 싶지 않아서 한 결정이니 서로를 위해 존중하자고 부탁했어요. 남편은 근 6개월간 마음을 잡지 못했지만 점차 현실을 받아들였고 얼마 전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 시작했다는 소문도 들려왔어요. 저는 진심으로 잘 됐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오랫동안 함께 근무한 의사 남자친구와 조심스럽게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거든요. 그 사람도 한 번의 아픔이 있어 서로 조심스럽지만 두 번째 찾아온 인연은 오랫동안 함께 행복할 수 있겠죠. 부디 이런 제 바람도 이루어지길 바라며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이 가까운 사람과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